하는 거 때만 다 있어. 나 상상하고서 나머지 틀린 거 질문했는데. 자, 뭐 기본 설명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8쪽이요. 우리가 사람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돌연변이는 크게 염색체의 수가 이상해요 하는 것과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해요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즉 염색체를 직접 쳐다보면서 얘는 왜 염색체가 결실, 뭔가 좀 끊어졌잖아. 중복, 뭔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서로 위치가 바뀌었잖아. 전자, 전자. 이건 서로 다른 염색체끼리 위치가 바뀌었잖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는 것은 5번 염색체 일부가 끊어졌다는 결실. 그래서 고양이 그림 중국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면 염색체 수가 이상해요 하는 것들은 상염색체가 한 개 더 많잖아요 하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많다. 나온 중국이죠. 그리고 18번 염색체 하나 더 많다 하면 에드워드 제곱은 하는 것들인데요. 뭐 결국 좋은 방향은 아니었죠. 지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로 좋지 못했네요. 성염색체가 한 개 더 많아요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클라인펠트 증후군인데요. 얘는 44 플러스 XXY였습니다. 이 경우 남자인데요. 불임이들 하겠습니다. 성염색체 한 개 적어요 했습니다. 터너 증후군이었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X만 있어. 44 플러스 X 하나만 있었다 그랬죠? 이 경우는 여자의 경우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근데요, 다 소개하는 돌연변이들이 안 좋은 돌연변이밖에 없는데 좋은 돌연변이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여러 유전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형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방독면 쓰고 그래야 기고기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나는 말짱히 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죠. 사슬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비 쏟아지면 한번 바깥에 못 돌아다니는데 사슬비 끝까지 뭐 있어 하면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돌연변이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에 오히려 적응하기 좋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눈으로는 쉽게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게 급격한 진화는 아니겠지만은 점진적인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급진적인 진화가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뭐 그렇게 순간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를 뒤져보면은 당연히도 결국엔 지구 역사에 비하면 진화는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난 거죠. 지구 역사에 비하면. 알겠습니까? 근데 유전자 돌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는 없었잖아 하겠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전자 돌면이요. 남모양 적혈구 비현증이라든지 페닐 케톤 멸종이라든지 또는 마비혈증과 같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클라이페트가 만드는 케이스를 한번 보는데요. 아버지 쪽에서 22 플러스 XY를 줬어.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 22 플러스 X를 줬다고 해보자고요. XY를 동시에 줬다는 것은 이건 아버지 쪽에서 감수 제1분에서 비분입니까? 제2분에서 비분입니까? 1. 예, 이거는 아버지 쪽에서 감수 제1분에서 분리가 일어났죠. 네. 상극을 동시에 줬잖아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 쪽에서 22 플러스 Y를 주고 어머니 쪽에서 22 플러스 X8인데 어머니는 생명이 아니래요. 어머니가 생명이 아닌데 X8 둘 다 줬대. 네. 무슨 뜻이야? 생명이 아니다. 네. 아버지는 누가 어떻게 둘? 네. 아버지는 네. 44 플러스 XY였고 네. 어머니는 44 플러스 X8 X8 X였는데 네.
태어난 애가 보니까 44 플러스 x 프라임에 y 이렇더라고요. 가능해요? 그러면 x 프라임은 둘 다 줄 수 있는 것은 감수제 2분열. 2분열이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요거는 난자가 만든 것은 감수제 2분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22 플러스 x 프라임을 22 플러스 x 된 거잖아. 이게 비분리되는 과정에서 22 플러스 x 프라임 22 플러스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를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정상인데 보인자 있는데 x 프라임 줬을 때 이것은 감수체 2분위에서 비분리가 1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어머니가 감수체 1분위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22 플러스 x 프라임 x를 가졌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아버지는 22 플러스 y를 줬다 하겠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K/K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디 완벽하게 법칙으로 따질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경우에 따라서 이 문자가 누구한테서부터 받았는지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요. 물론 뭐 이런 복잡한 케이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는 수준만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38쪽에 염색체 도르메디 염색체에 대해서 다원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그리고 클라이페트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오른쪽에 239쪽에 구조 이상에 대한 결실, 중복, 여기 그리고 전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됐습니까? 반면 240페이지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핵행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했죠. 페니커튼혈증, 알비뇨증, 남방의 재혈류 등등등의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색체 수 또는 구조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양수 검사라든지 육모막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고, 그리고 필요한 유전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를 담아서 보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다. 페이지 241페이지 보충자료에 보면 유전자 치료 방법에 바이러스의 정상 유전자 삽입해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과정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질문사항 받도록 하죠. 몇 페이지 몇 번 해볼까요? 그 250페이지 3번이랑 4번. 자, 250페이지 쪽으로 와서 3번입니다. (250페이지) 3번 드라큘라 증후군에 불러주는 포르피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인 이 병은 적혈구의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아 생기는 유전병의 하나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포르피린으로부터 8단계를 거쳐서 생성되는데 이 중 어떤 단계에 하나 문제가 돼서 포르피린이 헤모글로빈으로 바뀌지 못해 신경계통이나 간, 피부 등에 과다하게 축적되어 발병합니다. 증상,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에 쌓인 포르피린이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드라큘라와 같이 햇빛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요. 포르피린증 환자들은 자외선 노출되면 피부에 물질이 생기거나 눈이 따갑고 색소 침착이 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포르피린이 있으면 자외선을 쐬지 못하는 데다가 헤모글로빈이 합성되지 못해 비염까지 겹쳐서 얼굴이 청백해지기 쉽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포르피린증 환자의 40%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근본적인 치료는 없지만 조기 진단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포르피린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형 검사와 생화학적 검사 중 어떤 검사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겠습니까? 염색체 수 또는 구조 이상에 대한 돌연변이겠습니까?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혈형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그게 생화학적이라는 게 무슨 소리? 그게 말 그대로 유전자 검사하는 거예요. 아 그게 유전자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유전자 검사를 뜬금없이 우리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프로틴 증후군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엄청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결국엔 부모 세대 중에 혹시 그런 쪽이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볼 수 정보를 있겠습니다. 털어보아야 한다는 단점이. 근데 한국에도 흑인 프린팅이 있어요. 나는 때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병하는 유전병 중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네. 사람의 경우 다양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사람 유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유전자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지금 보다시피 8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네. 이 8단계 거치는 데 있어서 결국에 각각의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병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그 말은 여러 단계의 효소가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 못 만들어진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 늘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해됐습니까? 네. 251쪽에 4번 유전자 치료에 관한 뉴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유전자 치료, 정상 유전자를 그러면 집어넣어주는 방법을 택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유전자를 운반하는 것은 이제 벡터라는 것을 이제 보통 뭐 바이러스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네. 자, 다시 한 내용입니다. 유전자 치료 방법에 왔습니다. 기존 사용 방법이 유전자 추가라고 합니다. 게놈, 지놈의 정상 유전자를 넣은 바이러스를 세포에 감염시키면 바이러스 지놈이 사람 지놈에 끼어들어가고 정상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정상 단백질을 만들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다만 이 바이러스 지놈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 방법은 유전자 수리라는 겁니다. 비정상 지놈을 정상 지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전자 편집이라는 기술은 지놈의 특정 부위를 찾아 자르는 소위 유전자 가위, 이 유전자 가위를 나중에 제한 요소라는 이름을 써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문제가 있는 유전자 부분을 정상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엉뚱한 자리에 가서 DNA 가닥을 자르기도 하고 모든 염기세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단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사례는 FDA에서 T100이라는 유전자 치료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약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치료한 약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유전자를 변이시켜 흑색종 세포만을 공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 대상으로 했고 초기 흑색제 환자가 이 약을 쓴 경우 평균 20개월 정도 생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힌트를 베이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데요. 기존 유전자 치료 방법인 유전자 추가하는 방법과 현재 이용되는 유전자 수리 방법의 차이를 바탕으로 누가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수리가 좀 더 효과적인 걸 요즘에 사용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니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지? 이유를 못 썼어. 그러면 이유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좀 중요하게 할 수 있죠. 예,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 그지?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오, 1회당 약 10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유전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1회당 약 10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10억 투자해도 2년밖에 못 써요. 치료 후 24개월 생명이 연장되며 부작 및 유전병으로 인한 통증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유전자 치료를 통해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서술하셔 했습니다. 그 연장이면 2년 뒤에 중증이에요. 예. 각각의 의견을 아마 이 경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답은 이걸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그러면 10억 내겠다고. 내 새끼가 그러면 10억 내겠다고. 그냥 자기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뒤지게. 안 하겠다고. 난 2년 그냥 살지 말고 그냥 1년 남았다고 하면
그냥 잠깐만 근데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 놀러서 이거 근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 근데 1회 회당 10억 원이면요 2회 할 수 이거 3회 할 수도 있다는 아, 거 그건 아니고 한 번 치료로 그 2년 유전자를 연령. 고치는 거죠. 유전자 고쳐도 그 얼마 못 사는 거죠. 예. 근데 고치면 2년이라는 시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통통 놀 수 있잖아 그 2년 동안 다시 이제 예. 악화될 가족의 너 부자야? 10억 쓸 수 있어. 아니 10억 하고도 놀 돈이 있어? 그러게 맞네 많이 가서 세계 어차피 죽을 거면 그럼 빨리. 그러니까 내가 걸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에 여러 뭐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내가 걸리면 절대 돈은 안 되겠는데 남이 내 부모님이나 내 새끼가 걸리면은 무조건 된다. 쓰겠죠. 난 내 아들이 걸리면 무조건. 너가 아들 낳을 거랑 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여기 부모님이나 이런 자식이 뭐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아, 콩팥이 안 좋아, 그럼 당신 기증 이상이 있겠습니까? 하면 다 돼요. 근데 내가 아픈데 내 새끼한테 간을 받고 콩팥을 받겠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물론 그 와중에 반대 케이스는 있죠 있더라고요. 저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 나오죠, 아 그거에 그래서 하나 사회가 예, 큰 딸한테 받고 그리고 술 처먹다가 또 망가지니까 작은 딸한테 받고 보셨네요 선생님 어? 보셨네요 진짜 그 아내가 그 짧은 걸로 보는 거 옆에서 같이 좀 쳐다봤어요. 근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해서 아빠 쪽에서 남자가 아픈데 여자 쪽에서 아내 거 받으려고 못되시잖아요. 뭐 그 교환 받을 수 있냐 가능성 있느냐 하는 겁니까? 몰라요 넘어가요 선생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민혁아 너 슬기로운 의사생활 알아? 안 봐.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왜요? 나도 안 봤어요. 그냥 그 조금 그 짤 한 번만 봤어요. 아니, 모른다는 그게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모른다는 거는 좀. 아니 나는 민혁이한테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왜 그래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모를 수도 있죠. 예. 엄청나다 선생님 현빈은 아시죠? 예? 현빈은 아시죠? 그 연예인 말하는 겁니까? 네. 예. 왜요? 야 왜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계산인 건데? 뭐야 이거 몇 번인데? 아니 259쪽에 아이같이 생긴 애가 실린더에 들어가 있어. 뭐 하십니까? 아저 259. 아니 네. 그거는 질문사항 아니잖아 양아치. 니 풀고 질문하라고.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인공수정이구나 인공수정이 아니고요. 이제 내 마음대로 유전자를 조합해서 아. 우리 새끼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좀 유전자 조정해서 내 새끼는 그지 네. 금발을 만드는 유전자를 삽입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내 새끼도 RC 마이너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또 그럼 너무 흔해지시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영화 유토피아가 아니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 뭐지 윤리적 그 뭐지 그 거기 하나 안 아니 그러니까 종교가 허락할 이유는 없고요. 맞아. 사유리 그거 있잖아. 사유리인가 사유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특정 방향의 애들만 만들잖아요. 아니 뭐라 하지 그 법 있잖아요. 법. 뭐 전쟁에 기구에서 윤리적으로 그거 안 된다면 그 아예 막지 않았어요. 근데 다 만든다면 잘생긴 애를 만들겠지 못생긴 애를 만들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각 나라의 정상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야 우리 윤리적으로 인간 클론을 만들지 말자. 아 근데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근데- 성형외과가 결정하는 거지. 산부인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근데 이게 유전자로 클론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네가 그쪽의 과학자면 안 만들고 싶겠니? 만들고 싶죠. 난 만들고 싶어요. 사실 만들면 그에 따른 바로 노벨 제재로. 근데 그 제재를 내가 만들었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노벨이 아니야.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연마하는 쪽까지는 가고 싶다는 거죠. 질문을 해도 될까요? 원자 폭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안될 것 같네요. 원자 폭탄도 아인슈타인이 안 만들었구나. 만들면 미국은 되지. 이제 그냥 뭐 내가 만약에 내 혼자 여기서 뭐 어떤 재료가 있어 공떡떡 만들면은 땅에서 우라늄 해갖고 종재해갖고 종종 모아놓으면 초소형 원자. 자 또 뭐 질문해볼까요? 23번이요. 근데 256쪽이요. 23번 이해는 파라의 획형을 가진 동물의 난자 형성 과정인데요. 해봤습니다. 네. 예, 바로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재밌는 문제들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아, 내가 괜히 물어봤니? 제2의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분자 드루맨이었었고요. 네. 맞아. 알베르토. 아 그리고 그 회장님? 자, 2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제1남모세포라였습니다. 네. 제1남모는 획형이 엄. 2n꼴 8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감수제 1분열을 해봤습니다. A하고 B. B가 나왔더래요. N은 3. 이때 B의 획형이 n 플러스 1. 1이랍니다. 그때 이건 n 마이너스 네. 1이었겠죠. 아, 감수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군요. 네. 오마이갓. 만약 감수제 2분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면, 그지? 이거는 여전히 n 마이너스 1. 1. 이쪽은 여전히 n 플러스 1로 되겠습니다. 그때 난자가 만들어졌다 B 되고 있습니다. B는 여전히 n 마이너스 1이었을 것이겠습니다. 네. 질문 A의 염색체 수는 3개였어요 되겠죠. 예, n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네. 여섯. 아. 염색 분체의 수는 했습니다. 예, 아직 염색 분체는 뜯어지기 전이니까 염색 분체의 수는 그것의 2배가 돼야 되겠죠. 네. 예, 6개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 B의 DNA 양은 C보다 적다. 아니요. 쉽고 많죠. 네. 다음 D의 난자가 N꼴 정자 네. 수형이 태어나면 했습니다. 예, 2N에서 하나가 빠지네요. 네. 7. 되겠습니까? 맞아. 또 다른 질문은요? 24번이요. 정상인 부모와 어떤 유전병을 앓고 있는 아들입니다. 해놨어요. 네.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는 상 염색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는 라지 A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였습니다. 네. 아들은 대립 유전자 한 쌍을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대한선생님이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네. 염색체의 불구는 각각 한 번씩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맞지? 자, 여기서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 2인골 46이에요. 네. 염색체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하네요. 어머니가 전부 다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m 플러스 1을 준 거고 아버지는 m 마이너스 1을 준 거예요. 네. 아. 그러면 m 플러스 1을 주는 데 있어서 아들이 유병을 가지고 있는데 유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몰 a 인 거지. 네. 라지 A, 스몰 a가 있었지. 네. S기를 거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감수 제1분에서 비분리 났을까요? 제2분에서 비분리 났을까요? 2분이요. 그렇죠. 이건 감수 제2분에서 비분리 났어요. 네. 감수 제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네. 라지 스몰에 스몰 A. 원래 감수 제2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이렇게 스몰 a가 난자쪽 갔어야 되죠. 네. 가까이 난자쪽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스몰 a에 온 거예요. 아버지는 딱 그 염색체 하나를 또 덜 주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우연. 감수 제2분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겠군요.
난자 형성 시 염색체 비분리는 함수체 2분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염색체 수가 22 플러스 x에 플러스 하나 더 있는 이 난자의 수정이 있었겠네요.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아버지는 뭘 줬다? n-1인데 그래도 역시 y를 줬겠죠. 네. 염색체에서 21, 즉 22에서 하나 빠진 그 y 염색체가 필요했겠네요.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다 맞네요. 보기 좀. 그래서 이런 뭐 K/K 하는 거죠.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한 개 더 주고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그 염색체 하나만 빼고주고 근데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이준백만 골라줬네요. 확률이 얼마나 돼요? 로또 거의 확률, 리미트 제로죠. 로또 확률보다 낫네요. 근데 태어나면 그만 확률이 100%잖아. 태어나면 뭐라고요? 태어난다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없는 유전형이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나중에 분석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 줬다. 야 그럼 어머니는 이제 좌절해 하겠죠. 됐어요? 29번 해야죠. 29번째 문제입니까? 네. 가게. 자, 어떤 집안의 정록 생명에 대한 자료인데요 해봤습니다. 네. 정록 생명 대륜자 라지 E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라지 E가 정상, 스몰 E는 정록 생명 유전자입니다. 네. 부모의 경 모두 정상이래요. 아버지 정상이고요. 어머니도 정상이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정록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아버지가 44 플러스 XY였겠고요. 네. 됐습니까? 어머니는 44 플러스 X 프라임 X이겠죠. 네. 정상 XX였으면 뜬금없이 생명 문제가 나올 리는 없었겠죠. 중간에 섞인 거죠.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서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서 지환기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e의 상대량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네. 핵형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스몰 e가 한 개 있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x 프라임이었겠군요. 다시 말하면 x, y,d인데 이 y에 x에 뭐가 있다? 스몰 e가 하나 있었다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집안의 가격을 그린 후 유전자형을 적어보자 했습니다. x에 e가 있겠죠? 네. 네. 어머니는 정록 생명이 아니다 했고요. 네. 아버지 철수는 두 개가 있다고 하죠. 그지? 네.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났고 아버지와 아들에서 지원기 한 개당 스몰 e의 상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44 플러스 22 플러스 x y를 다 주고 22 플러스 제로를 줬겠죠. 네. 이 x에 뭐가 있다고? 스몰 b가 있었다고요. 네. 어머니는 22 플러스 x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스몰 e를 줬다고 돼요. 네. 그러면 요 둘의 조합으로 44 플러스 x, y인데 아버지도 2를 주고 어머니도 2를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군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적어주십시오 했습니다. 아버지는 2를 한 개 가지고 어머니도 2를 한 개 가지고있죠. 네. 그러면 아들은 2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감수체 1분에서 분리된 상태예요. 네. 아들의 핵상은 2에다가 한 개 더 많았고요. 네. XXY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들은 정수와 유방이 함께 발달합니까? 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퍼펙트 증후군으로서 그렇습니까? 네. 이 정자 형성 시 감수체 1분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이거 안 또 다른 질문 됐거든요. 없습니다. 남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소설을 보다. 자, 좀 이따가 지금 프린트 하나 줄 테니까요. 아니요. 그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될 거고. 오늘